중등 교과교사 대규모 감축. 보도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명령하지 않는 거죠. 명령 아닌 거죠. 부담이 아닌 안내. 그것을 묻고 싶다.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뻥 때려가지고 선생님들에 의한 본격 고교학점제 스타타임.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막막하시다고요? 위로와 공감 그리고 웃음이 필요하시다고요? 이곳에 다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 이야기 쌤 토크쇼 고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고스타 네 번째 방송은요,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을 모신 게 아니고요, 이 고교학점제를 직접 담당하시는 교육부의 서기관님과 그리고 교육청의 장학사님을 모셨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루머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루머를 한번 해결해보고 고교학점제는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그 매력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세종에서 오신 교육부 윤혜준 서기관님,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오신 이숙희 장학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과정지원팀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이숙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풀기 30초 시간이 있어요. 이름하여 전국 정책 자랑 타임인데요. 자, 길게 가면 바로 커트가 됩니다.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자랑할 만한지 우리 교육부에 계신 우리 서기관님부터 30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교육부에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하면서 그중에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요. 고교학점제는 힘들지만 가야 될 길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현장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가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도 정말 이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초를 지키셨어요. 정확하게 30초를 지키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장점, 공감대를 끌어낼 만한 정책이다.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장학사님도 혹시 뭐 자랑할 게 있겠죠? 네. 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지금 학교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과목은 학교 밖과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수업을 위해서 학교 공간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따라가겠죠?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초. 장학사님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해야 될 점은 너무 잘 외우셨습니다. 네. 외운 대로 잘 가신 것 같아요. 네.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떤 관계인지, 협업은 잘 되고 있는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육부가 큰 틀에서 이제 정책 위반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이제 운영 방안들을 마련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죠. 안내를 하고 역할. 그래서 학교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중간 입장이 이제 저희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하고. 교육청이 조금 더 학교하고 밀착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기관의 역할이면 네. 이제 교육부는 조금 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전국적으로 교육청들의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도 하고 네. 또 시행돼야 될 것들이 있으면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라면 이제 교육청은 조금 더 현장에 가깝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런 정책이 좋은 것 같은데 시도교육청에서 태클을 건다거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발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전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는 뭐 어떤 정책을 전달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표현들은 거의 쓰지 않고 네. 사실은 협의, 협업
파트너 네. 이런 단어를 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전달을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협의해서 이렇게 정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뭐 고교학점제에 대한 장점 그리고 이 매력 이 한가득 이 한보따리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괜한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많은 선생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다.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꽁트를 가지고 저희 제작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꽁트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 이 고교학점제 시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가볍게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8월에 나왔던 기사라고 하네요. 이 와중에 고교학점제는 무슨 코로나의 확산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의 시행이 기약 없이 연기될 거라는 게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저희 고스타에서도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이 불투명하다는 루머가 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서기관님. 사실 교육부에서는 네. 이제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힘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교 학점제는 미래 교육의 대안이다. 우리가 코로나임에도 이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학점제는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그런 선택 과목 개설이라든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학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전혀 우리 선생님들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올해부터 학점제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어서 이제 이미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교육부 혼자서 학점제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가고 있고 또 교육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의 고교 학점제 지원 센터도 이미 3개나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교육부, 연구기관, 시도교육청이 다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연구기관까지 이미 깊숙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판을 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올해 기본 계획도 발표가 될 거고 내년에는 또 학점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25년에 짠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청에 있으니까 단위 학교와 가장 이제 사정을 잘 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은 고교 학점제를 위한 기반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이 아직 남았으니 과연 그 추진을 할까? 네. 뭐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교육부의 방향에 따라서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5년, 뭐 5년 뒤의 일이다 보니까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5년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점점점 깊숙하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올해 역시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교총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답니다. 고교학점제를 한다면서 중등 교과교사 대규모 감축, 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주장이 나왔대요. 또 얼마 전에는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감축한다는 발표도 나왔는데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현실이 고려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이 선택 과목이 대폭 늘어나야 하는 것이 필수인데 그러면 오히려 교원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사, 강사, 이 인력 부족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교강사의 부족에 대한 거는 사실 현장에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교강사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되지만 큰 도시 경우에도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그 강사의 수 급증 때문에 대학 연계 또는 강사 풀을 만들어서 강사의 지원이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거를 저도 봤는데요. 네. 그 기사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회관계 장관 회의라는 회의체에서 이제 보고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교원 수급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나왔었는데 네. 그 기사에서 보도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양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급 계획을 세워왔는데 앞으로는 고교 학점제라든지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수급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앞으로는 그런 새로운 수급 모델에 따라서 이런 학점제나 교육 정책들이 수급 모델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또 있네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진로를 바꾸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아직 미성년자인 이 고등학생들에게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라 이렇게 선택을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줘버리면 조금 꿈을 너무 일찍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장 박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예전에 문, 이과 구분되었을 때도 애들이 문과, 이과 할 때만 해도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됐던 시대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이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 충분히 안내와 네. 설명을 통해서 네. 조금 더 나의 꿈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네네네. 네. 교육부 서기나 이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학생들도 사실은 내가 빨리 결정을 하고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지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히려 고교 학점제 덕분에 진로 결정을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문이과를 2학년 올라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문과 과목도 들어보고 이과 과목도 들어보고 두 개를 섞어서 들으면서 내 진로가 오히려 명확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단순히 결정을 하고 과목을 선택하고가 아니라 과목 선택과 진로 결정이 같이 가는 좀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담이 아닌 안내. 우리 장 박사님하고 결이 같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문과에 대한 과목도 경험해보고 이과에 대한 과목도 경험해보면서 오히려 진로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택을 다 맡기다 보면 아이들은 이 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과목만 듣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초 과목이 조금 허술해지진 않을까. 좋아하는 과목에 편식을 하게 되면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학점제라고 해서 네. 사실은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기초 소양이나 기본 학력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이제 학습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특정한 과목만 쏠려서 듣지 않도록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는 필수 이수 단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어는 반드시 일만큼은 들어야 돼, 수학은 이만큼. 어쨌든 쏠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들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또 있네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그 반, 친구, 또 이 학급 개념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 학생들 간의 이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렇게 뭐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같은 반에 있는 유대감이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학교를 들어와서 학급을 먼저 적응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학점제가 되면 이제 개인별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공통 과목이 운영되는 1학년 때는 좀 학급에서 이제 학생 친구들과 같이 좀 이렇게 소속감도 느끼고 적응하고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선택을 하면 네.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과거의 행정적 학급으로서 학반에 대한 것에 이제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우려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지금 전체 고등학교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수업 선택한 아이들은 진로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교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그 이질감이라기보다는 좀 동질감을 더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의 형태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네.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수업이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지금 교육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아마 이 교육 격차가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과목이 더 많이 개설이 되고 아무래도 그 선생님이 부족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 격차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격차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농산어촌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8개 도지역에 이제 여건 개선 지원을 했고 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라는 그 지역 단위의 학점제 모델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단순히 도시와 농촌의 어떤 보완도 물론 되겠지만 또 도시 지역 내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교육 격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반고와 뭐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와 특목고 아니면 일반고와 옆에 있는 일반고 간의 그런 교육 자원 공유라는 측면에서 풀어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부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 이거 줄여야 됩니다. 농촌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좀 많이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애쓰시고 계실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북도는 지금 도농간 농어촌 지역이 워낙 많아서 도농간 차이가 좀 난다고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서 기관님 말씀하신 선도지구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는 이제 교사 수급 때문에 개설 과목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과목 개설이. 도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그 개설 수요를 받아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그쪽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과목을 한 8과목 정도 한번 개설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구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그나마 격차도 좀 줄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하. 이 경북에도 도시와 농촌 현재도 교육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예, 좀 뭐 대도시, 중소도시 또 완전 농어촌 네. 이렇게 크게 구분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줄여 나가려고 이제. 네네. 언택트, 뭐 온택트 교육이 지금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줄여나가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저희 고우스타의 고정 코너,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운 코너입니다. 쌤 묻, 쌤 답이라고 선생님들이 묻고 선생님들이 답한다라는 코너인데 주로 이제 학생의 선택을 강조를 하는데 이 변화된 교육 과정을 알게 되니까 아이한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빈틈이 없이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구나. 자, 액션까지 좋습니다. 자, 점점 적응해 가고 계시는데요. 고우스타의 정규 편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점 먼저 유튜브 채널로 달려가셔서요. 고교학점제 스타타임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오디오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와 팟빵 어플에서 역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에어팟과 또 갤럭시 버즈 등 푸짐한 선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